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그리려나의 고민상담 두 번째 사연입니다. 해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 40대가 코앞입니다. 평생 술주정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남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남자를 멀리했어요.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나거나 미모도 그렇지 않아서 결혼을 못한 케이스예요. 요새 혼인율이 낮다고 해도 대부분 다 평범하게 남친 사귀고 결혼도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외동에다가 드라마 캐릭터의 환상 속에 빠져서 지냈고 또 자존감이 낮아서인지 사회적인 시선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 나이 많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특이해서 그래. 이러한 주변 시선이 있기 때문에 4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많이 의식하게 돼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울컥하게 돼요. 누군가를 만나려면 사실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커리어 우먼도 아니고 자존감도 외모도 바닥인 나부터 단단해지고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나이 먹고 애기 엄마도 아니고 청년 아닌 청년 같은 나이라서 소속감도 점점 떨어져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외동이라 외롭고 형제도 없고 노후도 누군가에게 탁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요. 우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먼저일까요? 팩폭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사무치는 외로움이 느껴져요. 근데 해피님이 저에게 조언을 듣고 싶다 하셨지만 이미 스스로 알고 계세요. 정답을 써놨잖아요. 나부터 단단해지고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일단 해피님이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단하지가 못해요. 팩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사연에서 유추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뼈를 좀 때려드리자면 해피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단단하다는 건 정신적인 자립을 해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연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계속 스스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 부정적인 이유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뛰지 않으면서 나는 같이 뛸 사람이 없어서 그래. 예전에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던 게 생각나서 두려워서 그래. 근데 사람들은 이미 다 저 앞에 뛰어가네? 나는 이제 와서 뛰긴 좀 늦은 게 아닌가? 근데 저 사람들이 서 있는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 좀 과장하자면 이렇게 들려요. 나는 외동이야. 형제도 없어. 탁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서 소속감도 없어. 계속 내가 외로워야만 하는 이유랑 지금의 현실을 연결짓고 능동적으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참 별거 아니지만 이 글에서 외동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요즘은 형제 자매 없는 외동이 정말 많고 또 형제 자매가 있어도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 남보다도 더 속 얘기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요. 물론 형제가 있으면 부모님 문제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심적인 위안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난 외동이기 때문에 형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혼자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해피님이 이미 외동으로 태어났고 이제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외로운 데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더 외로운 거야 하고 이유로 삼으면 내가 괴롭고 외로운 이유 리스트에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자꾸 잃게 되거든요.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외동이라는 이유는 심플하게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탁 터놓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있잖아요. 또 내가 남자를 멀리했던 이유가 술주정하던 아버지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마음이 안 좋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봐왔다면 남성에 대한 인식이나 애착 형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가까워지면 나는 상처받게 될 거야. 분명 아버지처럼 나한테 상처를 줄 거야. 힘든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과거의 상처를 끌어와서 지금의 나와 연결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괴로움이 나를 따라오죠. 특히나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내가 모든 남성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편견이니까 얼른 끊어내야죠. 일단 해피님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을 자꾸만 찾으려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는 데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건
아닌지, 그 피할 수 없는 과거가 내 현재 삶을 계속 지배하게 두지 마시길 바래요. 나는 그런 요인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연결고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해피님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나거든요. 나이 많은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특이해서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주변 시선이 있다.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의식하게 된다 하셨는데 남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는 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나이가 꽤 많은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미혼이시구나. 그게 다예요. 저만 그런 걸까요? 만약 그 사람 스펙이나 외모가 넘사벽이다. 그러면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지만 그냥 시기를 놓쳤거나 눈이 높겠거니 하고 깊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회적 시선이 불만족스럽고 나 스스로도 그렇다 하셨는데 남의 시선에 연연하다 보면 사회적인 시선과 내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돼요. 누가 해피님을 두고 저 사람 특이하고 어디 문제 있어서 결혼 안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러거나 말거나 실제로 해피님이 어디 특이하고 문제 있는 사람 아니면 됐죠. 그렇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건 해피님 안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 시선이나 기준에 흔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해피님은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저의 조언이 털끝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으셨겠지만 반대로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은근한 시선이 아니라 나는 너가 이래서 싫고 네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디테일하고 되게 논리정연하게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 속상하죠 저도. 근데 속상해도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다가 그 사람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나의 장점이나 내가 가진 가치에 대해 정말 소소한 거라도 직접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손이 예쁘다, 눈치가 빠르다, 길눈이 밝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저를 좀 어필하는 글을 써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막 되돌아보면서 장점 같지도 않은 장점까지 어거지로 막 끌어다가 쓴 일이 있는데 그게 자존감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일지도? 자존감이 낮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존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가진 스펙트럼은 있지만 그 안에서 고정값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진 스펙트럼 안에서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도 영원한 건 아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셨으니까 해피님이 가진 한도 내에서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드라마 캐릭터 환상 속에 빠져 살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나쁘지 않다. 어딘가에 빠질 수 있다는 건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해피님의 장점으로 쓰세요. 나는 열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내가 몰입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든 간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심취하는 관심사와 취미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순도 높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해피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기쁨이 있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누리세요. 그렇게 남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나만의 성취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성공, 소속 이런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순간 외롭고 불행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 기준에서 해피님이 우월감을 느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결혼하지 않고 특정 소속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할지, 취미로든 뭐든 어디에 소속이 돼볼지 선택의 자유가 많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각자의 고충이 있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비교하기보단 내 삶의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 일단 현실 점검을 해보자고요. 이렇다 할 커리어를 쌓지 못한 부분, 노후 대비라든지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게 팩트예요. 해피님 삶의 궤적을 알 순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자기개발이나 경제활동, 인간관계에 열의를 다하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재정 점검을 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워야죠. 그리고 요즘은 목표가 확실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한 동생
중에 서울에서 수학 강사를 하던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모든 걸 정리하고 호롤단신으로 제주도로 내려갔거든요. 제주를 내려갈 때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는 경제 상태였고 당연히 집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주에서 귤 농사를 짓겠다고 귤 농장에서 몇 년간 일을 하더니 작년 초에 지자체에서 청년 영농 창업비를 지원받고 올 겨울에 저희 집에 귤을 보내줬습니다. 그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발품 팔아 일 배우고 작은 땅을 임대해서 지원금 자격 요건을 갖추고 1년 만에 아웃풋을 냈다는 게 그 부지런함과 추진력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또 외모는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관리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하냐 안 하냐 또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가 외모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그 관리라는 게 비싼 시술이나 성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의 외모를 내려놓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나 마인드가 외모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틈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해요. 실제로 얼굴 근육이 웃는 표정을 짓는 순간 뇌가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을 하고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정말로 기분이 나아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랑 현재 나의 상황을 분리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외적으로도 일정 시간 운동이나 피부 관리에 시간을 들이며 나를 가꾸고 돌보는 마음을 싹 틔우는 거죠.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단단해진 다음 누굴 만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마음 상태에서는 누굴 만나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지를 하려거나 상대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해피님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피님이 생각하는 그 답이 맞다는 말을 길게 한 것 같아요. 해피님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울컥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는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난 지금도 괜찮아. 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만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작은 성취를 경험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추천드릴 것은 운동입니다. 경험상 건강한 정신을 찾는 데 있어서 효과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나의 심신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열에 올려주는 것 같아요. 단 그 운동은 반드시 돈을 들여서 강제성을 띈 곳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꾸준한 운동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피님이 팩폭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굳이 문제점이라 할 만한 것들을 끄집어 내봤는데요. 따지고 보면 사실 크게 잘못된 부분도 없고 외롭다는 생각이야? 뭐 인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외롭다는 생각을 다들 합니다. 해피님은 이렇게 듣고 보니 내가 그렇게 우울해할 이유가 딱히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중심을 잡고 조금씩 단단해지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 또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피님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 조언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